비싼 명품은 단순히 소비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팔아서 돈을 버는 시대가 됐어요. 마치 당근마켓에서 물건 팔듯이 간단하고 쉽게 누구나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명품 리셀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도 엄연한 온라인 사업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본적인 상식은 알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오늘은 명품 리셀로 돈을 벌기 위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기본 상식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온라인에서 명품 파는 메타포입니다. 제가 명품을 팔아서 돈을 벌기 시작한 게 벌써 10년 전이에요. 사실 저도 명품 사업에 대해 정보나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손해도 많이 봤고요. 돈을 버는데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품 리셀을 처음 시작했을 때 잘 몰라서 너무 힘들었던 기본 상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잘 들어보시고 명품 리셀을 한번 시작해 보세요. 총 5가지의 기본적인 상식인데요. 첫 번째는 명품에는 정품 보증서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명품이라고 하면 브랜드에서 발급해준 개런티 카드나 정품 보증서 같은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요즘에 출시되는 대부분의 명품들은 자체적인 보증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보증서 대신에요, 제품 안에다가 RFID 칩이라는 걸 넣고 있어요. 그 내장 칩에는 제품의 제조 연월, 생산한 장인의 정보, 공방의 위치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칩으로 정품인지 가품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해요. 최근에 구매한 명품이 있으면 박스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RFID 칩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명품 리셀을 처음 시작할 때는 판매할 제품에 보증서가 없어도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보증서가 없는데 어떻게 정품을 인증하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정품을 인증하는 방법은 판매하는 명품을 수입할 때 세관에서 발급해주는 수입신고 필증이나 매장에서 명품을 구매했을 때 발급되는 인보이스나 구매 영수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판매할 명품을 구매했는데 보증서가 없다?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죠. 두 번째 상식은 구성품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명품 가방을 백화점 매장에서 구매했다고 해볼게요. 명품 가방뿐만 아니라 브랜드 박스나 더스트백, 리본이나 쇼핑백까지 이런 추가적인 구성품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명품 리셀을 할 때 판매할 명품을 공급받는 방식에 따라서 추가적인 구성품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 명품 도매업체인 이태리 부티크에서 명품들을 수입할 때 브랜드 박스나 쇼핑백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제품들은 국내에서 정식으로 판매할 수 있을까요? 비록 구성품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진 않지만 오프라인 매장보다 많게는 50에서 70%까지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구매자들이 이해를 하고 구매합니다. 즉 내가 구매한 명품의 퀄리티가 좋고 정품만 확실하면 쇼핑백이나 박스가 없어도 크게 불만이 없다는 거예요. 특히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저렴하게 명품을 사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은 유럽에서 병행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요. 구성품이 없어도 크게 문제를 삼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구성품보다 가격이 저렴한 걸 더 선호하니까요. 유럽에서 판매할 명품을 수입했는데 구성품이 완벽하지 않아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 상식은 명품 사업에서 발생하는 반품에 관한 거예요. 어렵게 명품을 팔았는데 반품을 받으면 어떨까요? 당연히 기분이 안 좋겠죠. 근데 다행히도 온라인 명품 사업은 반품이 좀 적은 편이에요. 제 경험상 100개의 명품을 팔았다고 하면 단순 변심으로 반품되는 제품은 한두 개가 있을까 말까 합니다. 물론 제품 상태에 문제가 있어서 반품되는 경우도 있지만요. 그러면 왜 비싼 명품은 반품률이 적은 편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만큼 신중하게 구매하기 때문이에요. 일단 가격이 높으니까 명품을 살 때 엄청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많이 한 만큼 본인이 내린 결정을 쉽게 바꾸지 않아요. 더욱 애착이 생겨서 반품을 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간혹 보면 명품같이 비싼 제품을 파는데 반품이 많으면 어쩌나 걱정하는 분들도 있어요. 걱정하지 않을 만큼 반품은 좀 적은 편이에요. 명품 리셀의 네 번째 상식, 인기 명품 브랜드는 무조건 잘 팔린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축구팀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매년 우승을 하는 축구팀이 있어요. 항상 우승하는 팀이라고 해서 그 팀에 소속된 모든 선수가 실력이 좋을까요? 또 그런 건 아니죠. 어떤 선수는 잘하고 또 어떤 선수는 실력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즉 팀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그 안에 소속된 모든 선수들이 월드 클래스는 아니라는 거죠. 명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기 브랜드라고 해서 모든 제품들이 리셀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샤넬 가방도 모든 제품이 수익을 남기고 판매할 수 없는 것처럼요. 즉 명품 사업에서 판매할 아이템을 선정할 때는
브랜드의 인지도가 아니라 그 안에 소속된 제품의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시장 조사하고 수익성 여부를 따져봐야 됩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슈프림의 모자 제품을 판다고 해볼게요. 사실 보면 다 비슷비슷해 보여요. 근데 또 색상이나 패턴에 따라서 판매되는 가격이 다 다릅니다. 슈프림은 유명하니까 대충 모자를 사서 팔아도 돈이 남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도 시세 차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가장 수익률이 높은 아이템을 선정해서 팔아야 남들보다 돈을 더 벌 수 있겠죠. 이처럼 브랜드가 아니라 브랜드 안에 소속된 제품 하나하나를 확인해서 시장 조사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5번째 상식은 명품 사업도 패션 사업이라는 거예요. 패션 사업? 어떤 느낌이 떠오르시나요? 유행에 민감하고 늘 변화하고 뭐 이런 느낌들을 받게 됩니다. 명품 사업도 유행에 맞춰서 늘 변화하는 사업이에요. 다시 말해서 영원한 게 없다는 거죠. 작년에 인기 많았던 미우미우 가방도 올해부터는 인기가 사그라들 수 있고요. 올해 대박을 쳤던 Y3의 메신저 가방도 내년에는 단종돼서 판매를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어요. 매년 유행하는 컬러나 폰트, 디자인이나 캐릭터에 따라서도 발매되는 제품이 달라질 수 있고요. 가끔 보면 명품이라고 해서 동일한 제품을 계속해서 팔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샤넬이나 에르메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좀 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 외의 명품 브랜드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즉 명품 셀러 입장에서도 그 변화와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필요하다면 패션에 대해서도 공부해야 돼요. 물론 거창한 거 말고요. 각 명품 브랜드의 공식 홈페이지나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만 봐도 어느 정도는 유행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매일 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패션을 보는 능력치가 자연스럽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명품 리셀 사업을 할 때 꼭 알아야 되는 기본 상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명품에는 보증서가 없다. 구성품 없이도 잘 팔린다. 반품이 적은 편이다. 인기 브랜드라고 해서 다 잘 팔리지는 않는다. 유행을 따라가는 패션 사업이다. 명품을 판매해서 돈을 번다는 건 당근마켓이나 중고거래처럼 어쩌면 너무 쉽고 간단해졌습니다. 다만 위에서 설명드린 기본적인 상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명품 리셀을 더 재미있고 오랫동안 진행할 수 있어요. 명품을 통해서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고정 댓글에 영상 함께 시청 부탁드리고요.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에 들어오시면 현업 셀러분들도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글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5가지 상식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라고요. 명품 사업을 제대로 시작하셔서 수익을 만들어 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 가지고 돌아올게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